그러면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할 건데요. 우선 진행하기 전에 첫 번째 시간에서 기억해야 될 거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 중에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은 우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모듈이 모델과 뷰 그리고 트리거 액션이라고 하는 컨트롤러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셋을 7가지 종류를 제공하고 있고 이 에셋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에셋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젝트에 맞게 재가공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개발 도구인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해볼 건데요. 네, 이렇게 이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에셋을 사용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건데요. 새로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넥스트 해보시면 맨 마지막에 use 키코드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클릭하면 이제 키코드와 관련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 샘플까지 체크를 하면 사용해 볼 수 있는 샘플들도 같이 담겨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피니시 하게 되면 프로젝트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제 PC가 조금 느려요. 좀 오래된 PC여서 속도가 좀 느린 거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퀵코드라고 하는 패널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와 컴퓨터 스타일 있고 뒤에다가 퀵코드가 이렇게 하나가 추가됐고요. 아마 새로 만드셨을 때는 얘가 따로 별도의 창으로 열려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쓰기 쉽게 오른쪽 패널 쪽에다 좀 붙여놓은 상태고요. 얘는 원하는 위치에 옮겨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쓰시기 편한 위치에다 가져다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패널 안에 모델과 뷰 템플릿, 액션이라는 것 3개의 탭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간단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모델 정보가 2개 들어가 있고요. 뷰 템플릿 안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뷰 템플릿 4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해 놓은 거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4가지의 뷰 템플릿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액션에 대한 템플릿이 3가지가 이렇게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서 이제 화면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볼 건데요. 홈을 열고요. 화면 사이즈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구성을 할 때는 저희가 컴포넌트 리스트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뷰라는 컴포넌트가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얘를 화면에 가져다 그리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뷰 컴포넌트가 올라오고요. 뷰 컴포넌트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컴포넌트 중에 디비전이라는 컴포넌트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컴포넌트를 담아서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썼던 그런 디비전처럼 만약에 안에 있는 컴포넌트에 접근할 때는 디비전은 division.form.component 이렇게 접근했던 것처럼 얘도 view.form.component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하나를 배치를 하고요. 키코드에서 모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얘를 한번 활용해 보죠. 드래그 앤 드랍해서 뷰에 가져다 넣게 되면 뷰 제너레이션 위자드라는 게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필드를 설정합니다. 앞에서 그 뷰를 설정하는 것이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작업이 이 작업입니다. 그래서 3개의 필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엔 사용하려고 하는 뷰 템플릿을 설정을 합니다. 총 4개의 뷰 템플릿이 들어가 있는데 클릭해보면 제가 방금 연결해 놓은 모델 정보를 가지고서 컴포넌트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오른쪽 미리 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뷰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버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프리폼 뷰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앞에 스태틱과 에디트 컴포넌트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드 같은 경우는 그리드 포맷이고요. 서치 뷰 템플릿은 이렇게 입력 컴포넌트하고 서치 버튼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단에 넣을 거니까 조회 조건부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 각각의 필드마다 추가적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레이블을 작성을 해놨겠지만 업무 화면마다 레이블을 또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를 위해서 레이블을 또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뒤쪽에 보면 위에 헤더 부분이 좀 다른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 값들은 지금 선택한 뷰 템플릿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추가적인 속성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서치 뷰 템플릿에서 쓸 때 뭐 컴포넌트를 어떤 컴포넌트로 사용할 건지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필드에 대한 사이즈, 그리고 앞에 레이블을 표시할 건데 레이블은 어느 정도 사이즈로 사용할 건지, 그리고 컴포넌트에 표현할 CSS 클래스를 별도로 적용할 수도 있고 레이블에다가 CSS 클래스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지금 기본으로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값은 저희가 디폴트로 지금 설정해 놓은 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만약에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값이 다르다고 하면 그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뷰 템플릿 안에 별도의 상수를 정의해서 이 값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에 맞게끔 화면을 구성을 좀 안에 있는 값들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디폴트로 한번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뷰 템플릿에서 사용할 옵션들인데요. 컴포넌트의 뭐 생성 방향이나 컴포넌트 어디다 배치할 건지, 조회 조건으로 쓸 거니까 이제 조회 버튼을 만들 건데 그 버튼은 어디 위치에 표현할 건지, 이거는 뭐 자세한 거는 이따가 실제 업무 화면을 개발할 때 소개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속성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PC 하면 이렇게 화면이 만들어져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CSS가 적용이 안 돼서 좀 이쁘지 않으니까요. CSS도 하나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기본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튜토리얼 CSS가 만들어지는데요. 얘를 가져다가 프로젝트에 하나 템프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디자인이 적용된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뷰 템플릿 안에다가 이런 디자인 CSS들도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디자인된 형태로 화면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디테일 영역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는 뷰를 하나 더 가져다 놓고요. 화면에 맞게 사이즈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역은 마스터 디테일 형태로 2개를 나눠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하나 더 뷰를 만들어서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보시면 아무래도 뷰라는 컴포넌트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서 보여서 화면 배치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이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퀵코드 디자인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보면 뷰에 대한 형태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해당하는 뷰에 연결된 모델이나 뷰 템플릿이 무엇인지, 만약 컨트롤러 나중에 기능을 붙일 건데요. 붙였을 때 그 컨트롤러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데이터가 2개가 있었는데, 모델 정보가 2개 있었는데, 두 번째 정보를 가져다가 왼쪽에 있는 거에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드도 그냥 그대로 쓰고요. SN만 그리드 뷰 템플릿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설정은 그냥 넥스트 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그리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디테일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설정은 똑같이 하고 안에 있는 게 입력 컴포넌트로 표현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디테일 쪽도 완성이 됐네요. 그리고 마스터 디테일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를 두 개 공유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테일에서 값이 입력되면 마스터에 있는 그리드에 있는 데이터가 바뀌도록 설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디테일 쪽에 있는 뷰에다가 소스 뷰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얘를 앞에 만들어진 뷰를 설정하게 되면 데이터를 두 개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게끔 됩니다. 설정하고요. 화면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화면이 만들어져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세트 연결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입력하게 되면 값이 그리드에도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화면 만드는 것도 끝났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능도 한번 붙여볼 건데요. 세 가지 기능 중에서 단순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메시지 호출하는 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쪽에다가 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트리거의 동작인데요. 해당하는 액션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컴포넌트에다 가져다가 놓으면 연결이 됐고요. 거기에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벤트가 무엇인지 설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클릭 이벤트 때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뷰에서 있는 어떤 컴포넌트에 어떤 이벤트 동작일 때 작동하게 할 건지 이렇게 설정하는 화면이 한 번 더 확인되죠. 만약에 첫 번째 연결했을 때의 설정과 다른 걸 하고자 할 때는 여기서 다른 컴포넌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벤트도 마찬가지고요. OK 누르면 트리거 설정은 이게 끝입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바로 설정하기만 하면 끝이고요. 이렇게 컨트롤러 위자드 쪽으로 넘어오면 얘는 이제 액션에 대한 기능인데요. 메시지를 호출할 건데 그 메시지를 어떤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한 속성을 이쪽에 정의해 놨습니다. 메시지 같은 경우는 지금 3개가 존재를 하고요. 그 중에 메시지라고 하는 항목은 어떤 메시지를 표현할 건지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되면 얘가 이제 메시지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메시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형태, 알럿으로 호출할 건지, 컨펌으로 설정할 건지 두 가지의 선택을 옵션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타겟 뷰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타겟 뷰는 결국에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능을 만들어서 쓰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알럿을 호출한다고 했을 때 this.alert 이렇게 호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앞에 있는 스콥, this라는 것, 어디에 호출할 거야 라는 스콥을 지정해 주는 것이 이 타겟 뷰입니다. 디폴트로 설정하게 되면 별도로 설정을 안 하게 되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폼을 기준으로 호출하게 되고요. 만약에 안에 있는 뷰 안에서 뭔가 호출해야 되는 녀석이 있다고 하면 얘를 선택하셔서 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한 뷰의 스콥을 기준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디폴트로는 아무래도 폼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렇게 해서 next 하게 되면 액션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액션도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알럿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에 속성을 좀 바꿔볼 건데요. 이제 메시지를 연결을 했는데 안에 있는 것을 컨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액션을 연결하게 되면 인비저블 오브젝트 쪽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액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컨트롤러 위자드를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메시지 타입을 컨펌으로 바꾸시게 되면 이젠 컨펌으로 동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실행해서 서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알럿 창이 컨펌 창으로 바뀌어서 실행이 되죠. 이거는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위자드를 실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결국에는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프로퍼티 쪽에 가서 보시면 해당하는 액션에 대한 속성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메시지로 입력된 거 타입
그리고 타겟 뷰를 이쪽에서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지금 뷰 템플릿이랑 액션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 해봤는데 모델을 만드는 건 아직 안 해봤죠. 모델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기본 폴더를 좀 나눠서 사용할 거라서 서비스 그룹을 하나 더 만들고요. 여기 안에서 사용할 모델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추가하면 이렇게 화면이 열리면서 여기서 이제 필드에 대한 정보들을 정의를 하면 됩니다. 지금 만들어 볼 거는 저희가 조회하는 화면을 만들었는데 상단에다가 공통 버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볼 겁니다. 공통 버튼에 해당하는 필드를 몇 개 추가를 하고요. 저는 새로 추가되는 거, 신규에 대한 거, add, 삭제도 할 수 있겠죠. delete에 대한 것도 있고요. save, 프린트 버튼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만들어 놓을 때 공통 버튼에 대한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버튼과 나중에 팝업창에서 쓰려고 하는 확인 버튼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취소에 대한 버튼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버튼에서 사용할 레이블도 만들겠습니다. 추가, 삭제, 저장, 출력, 확인, 취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네, 모델을 만드는 건 이렇게 만들면 끝납니다. 제가 데이터셋에서 컬럼 추가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면 이제 이 모델 정보는 다 만들었고요. 얘를 가져다가 이쪽 중간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뷰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모델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때 4개의 버튼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2개는 지워서 4개의 버튼만 사용할 거고요. 에셋 중에서는 버튼 뷰 템플릿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되겠고요. 여기서는 뭐 따로 추가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생길 건데 원래 저희가 기본으로 잡아놓은 건 지금 레프트 탑 쪽에 버튼이 생기게끔 되어 있는데요. 얘는 오른쪽에 기준으로 정렬돼서 컴포넌트를 생성하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오른쪽으로 버튼이 정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버튼 리스트에서 만약에 리스트를 하나 빼고 싶다고 하면 다시 해당하는 모델을 연결을 하고요.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제거를 해서 넥스트, 넥스트 하고 피니쉬를 하시게 되면 네, 선택된 필드에 해당하는 것만 버튼으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CSS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설정을 한다고 하면 이쪽에 서치 버튼 걸 한번 가져와서 한번 해볼까요? 얘를 다시 연결을 하고 사용할 때 뭐 추가 버튼에다가 별도의 CSS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쪽 CSS 클래스 라인에다가 해당하는 클래스를 적용을 하고 피니시하게 되면 이렇게 별도의 CSS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화면 만드는 건 한번 보여드렸고요. 안에 있는 기능들은 이렇게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유즈 키코드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설정 정보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화면을 만들어 보시면서 키코드라는 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를 아마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거는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 기능들을 실제 프로젝트를 사용할 때는 제가 튜토리얼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유즈 키코드를 설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뭔가 설정이 됐을 건데 그것을 만약에 실제 프로젝트에다 적용한다면 키코드가 사용되지 않은 프로젝트에다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떤 설정들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